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 핫 이슈와 현안의 핵심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30년째 경제성 논리에 막혀 설립되지 못했던 대전 공공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로 돌파구가 마련됐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직접 투자 방식으로 재정 사업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 후에 들어서게 될 대전 공공의료원 그 성공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아직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기는 했지만 오랜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수건이 이루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예타 면제로 상당히 힘을 받고 있는데요. 지역 공공의료체계 확실히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이분들과 함께 전문적인 토론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첫 번째 환자를 치료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인천의료원 원장이기도 하십니다.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조승현 원장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참 오랫동안 애써온 분입니다. 대전의료원 설립 시민운동본부의 원용철 상임대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의 조혜숙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세 분 반갑고요. 좋은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주제 영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의료의 공공성도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네. 1992년 대전시립의료원을 설립하고자 노력을 해왔고 그동안 여러 번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수건 사업이 이루어질 단계에 들어왔고요. 우리 원 대표님께서 그동안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간의 과정과 소회가 어떨까요? 네. 예, 정말 이번에 예타 면제된다는 소식을 듣고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참 감격스러웠고 그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민자유치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또 대전시장님께서 결단하셔서 시 재정 사업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아주 정말 감격스럽고 기쁜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좀 돌아보면 9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됐잖아요. 대전에 지방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회가 결정하고 또 대전시가 그것들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왜 안 됐을까 좀 되게 좀 안타깝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대전시 어떤 그 현 주소를 보여줬던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나 다행스럽게 좀 그 과정들을 보면 시민사회 또 대전시 또 정치권 이 다양한 분야들이 함께 애를 쓰고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 돌아보면 저희 시민단체가 구성되게 된 것도 결성되게 된 것도 그냥 이게 잘 추진됐으면 시민단체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2007년도인가가 시립병원 예전 부지가 이제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대전시나 정치권이 의지가 없다라면 시민들이 나서서 시립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고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지나보면 참 힘겹고 어려운 그 과정들이었습니다. 공공의료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특히 의료라고 하는 건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보다는 좀 그거는 좀 나하고는 좀 먼 이야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집단 감염병이 공공의료가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기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좀 알게 됐고 또 정치권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혁신도시청도 그렇지만 이 대전 공공의료원 여기까지 온 것도 예, 맞습니다. 수많은 우리 대전 시민들의 염원이 결실을 일단 맺은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 많겠지만 중간에 소회를 담아주시고요. 그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조승희 원장님은 전국 지방의료원 연합회장을 또 맡고 계셔서 인천에서 오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말 이제 공공의료 체계 확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그 일환으로 이제 3개의 지방의료원이 예타 면제를 받게 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타 면제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권에서 공공병원을 보는 시각을 반영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어떤 재정이 좀 더 효율적이고 낭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제도긴 하지만 실제로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배제를 한 논리가 많습니다. 예. 대부분이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공공의료원을 진다 또는 병원 자체가 사실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를 세워서 돈을 벌거나 뭐 경찰서를 세워서 돈을 버는 게 아니듯이 의료 자체는 이미 공공성을 그 기반으로 본다면 당연히 수지 타산을 맞추는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에는 경제성을 가장 높은 그 비율로 따지기 때문에 예. 공공병원을 예타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통과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예타 통과될 정도로 수익성이 난다면 굳이 공공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즉 예타를 하게 되면 공공병원을 세우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어쨌든 제한적이긴 하지만 세계의료원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해주겠다라고 선언한 자체가 상당히 진일보한 그런 좋은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조분 부장님,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말고도 저희가 뭐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여러 가지 그 감염병 사례가 있었지만 공공의료체가 이토록 중요하다는 거를 전 국민적으로 각성하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깨닫게 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공공의료 필요해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나요? 저희가 시민운동본부와 함께 우리 원종철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아침에 일찍 대전역에서 출근 선전전도 하고 정말 대전에 의료원이 필요하다라는 선전전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마음에 덜 와닿았었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때는 저희도 힘들었지만 알려내기 위한 시간이 굉장히 짧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짧았었고 지금 코로나19는 1년을 거쳐왔고 또 2년째 지금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이 이건 피부로 느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대전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치료를 받으면서 더더욱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때 많았죠,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위기를 기회로 삼고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는데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메르스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천 위원장님 여기 와 계시지만 대전이 의료원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렇게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지방의료원이 메르스를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전국 평균보다도 좀 낮은 반면에 대전 같은 경우는 사망률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배 이상 많은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예. 대전 같은 경우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때 민간병원이었던 대청병원을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하고 민간 의사가 아닌 군의관을 거기에 배치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실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꽤 5년 이상 흘렀지만 아직도 공공의료를 어떤 BTL 방식이나 아니면 예타 방식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좀 뭔가 이 정부가 좀 의료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인 가치, 경제성으로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게 남아있는 거 아닌가. 기왕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번에 세계 지방의료원만 특별하게 그 예타를 면제해 준 것에 좀 그치지 말고 앞으로 지어지는 모든 공공병원이라든지 이전하는 증축하는 이런 공공병원들에 대해서는 예타를 완전히 면제해야 되겠다. 지금 국회도 이용빈 의원인가요? 그분이 예타 3법, 공공의료 예타 3법 면제하는 이 법들을 지금 개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이 법이 좀 통과돼서 의료만큼은 공공의료만큼은 경제성이라는 잣대로 재지 않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런 코로나19 같은 집단 감염병 사례에서는 공공의료 체계가 중요한 걸 알겠는데 이것이 종식이 되고 또 평상시에는 그러면 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어떻게 다른지 좀 우리 조 원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이 이제 어느 면에서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 그 질문 자체도 상당히 어폐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의 나라들, 지구상에 있는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의료 자체를 공공의료로 판단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냐 민간의료냐 또는 사적의료냐 갖고 논쟁이 심한 나라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원래 병원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이지 사실 거기서 뭐 돈을 벌어서 뭐를 하려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민간병원이냐 뭐 그러니까 정부가 친 병원이냐의 역할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예.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95% 정도가 사실 민간병원이기 때문에 이 민간병원은 사실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민간병원엔 정부가 지원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감염병 사태 같은 공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태가 오면 민간병원들은 거기에 걸맞도록 바로바로 행동을 옮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전쟁으로 치자면 정규군과 의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정규군이 튼튼하게 있어야 의병들이 곳곳에서 지원을 해줄 때 효과적인 거지. 정규군은 이만 조금밖에 안 되고 의병들이 다 전투를 맞는다고 치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겠죠. 똑같은 개념으로 볼 때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는 당연히 공공병원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일반 진료 기능은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공공병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감염병 같은 재난적 사태에서 앞서 나가 싸울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들을 앞장서서 수행하는 부분 예. 또 도저히 수익이 날 수 없는 미충족 의료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뭐 노숙인들 진료라든지 뭐 이런 취약계층들에 대한 진료를 수익을 따지지 않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공공병원만이 거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각 지역에 공공의료 체계가 있는 곳에 그래도 국민들이 안심을 하고 지원을 받고 있구나. 지금 우리나라 공공의료 인프라가 어떤 상태인지 상대적으로 양적, 질적으로 조금 열악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전국을 보지 않고 대전만 보더라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병원이 굉장히 적죠. 10%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대전에서는 의료원이 없어서 확진자가 발생을 해도 갈 병원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충남에는 4개 의료원이 있어서 지역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그대로 의료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 면에서 볼 때 대전에 있는 시민들은 충남으로 가는 지역을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대전도 공공병원이 있어요. 보훈병원도 있고 근로복지공단 병원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특화된 병원들만 사실 대전에 있고 여기에서는 전체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전반적인 진료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전국의 의료원 같지 않고 전담병원으로 확 전환을 해서 보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전은 좀 어려운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공병원 기관 수로는 전체 기관의 한 5.7% 정도, 한 6%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병상수 기준으로 보면 9.7% 정도, 한 10% 내외. 뭐 어떤 자료에서는 10점 몇 프로에서 10% 조금 넘는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 병상, 우리나라 그 병상 수의 10%라고 하면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저희 국가가 저희 나라가 그래서 그런 반면에 이번에 코로나19 환자들은 거의 80% 가까이를 공공병원들이 치료했다고 하는 그런 통계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2차 팬데믹까지였는데 3차 팬데믹은 좀 모르겠고요. 그렇다면 공공병원, 공공의료 인프라는 되게 취약한 반면에 어떤 공공의료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아까 조 원장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외형적으로는 인천의료원이나 어떤 사립병원이나 다른 게 없어요, 보면은.
그냥 환자 진료하고 또 입원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내용들, 이것들은 공공병원만이 하고 있는 일이란 거죠. 그 아까 말씀하신 미충족 의료라든지 수익이 나지 않는 어떤 의료라든지 국가의 어떤 보건 정책을 실현한다든지 다양한 이런 부분들은 공공병원만 하고 있거든요. 민간병원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국가가 좋은 정책을 세워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손과 발이 되는 공공병원이 10%도 안 된다. 기관수로 5% 내외다. 예. 이거 가지고는 정말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그 정책을 펼칠 수 있겠냐. 최소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전체 기관수, 병상수의 30%는 돼야만이 이게 국가의 공공보건 정책이 어느 정도 굴러갈 수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보다도 병상 기준으로 3배 정도가 더 확충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 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고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영리 체계로 이윤 축으로 돌아간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미국이나 일본 사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못한 거죠. 도리어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구체적인 그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거긴 철저하게 의료보험도 그 보험, 의료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도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사적 공공의료가 완전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가 한 25%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보다도 높다. 훨씬 높다고 봅니다. 이 현황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우리 조 부장님, 우리 지역에 대전 빼놓고는 뭐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다 있죠, 4군데가. 네. 저는 이제 병상 수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인력의 확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국에 있는 의료원 중에 아마 보건의료 인력이 충분한 의료원은 단 한 군데도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35개 중에 거의 다 그렇습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조 원장님. 인천의료원. 이제 인력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까 이제 기관 수를 보면 5% 남짓, 병상 수를 해봐야 10%라는 얘기인데 예. 문제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개개 병원들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외국을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까운 일본이나 이런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이야 뭐 당연히 공공병원이 주대니까 그렇고 일본만 가도 예를 들면 적십자병원 같은 게 거의 200개가 넘는데 하나하나가 거의 대학병원 수준이에요. 근데 그 도시에서 가장 큰 병원 하면은 공공병원이 있고 거기에 카운터파트로서 민간이나 또 대학병원들이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5%가 뭐 넘는데 예. 그 규모로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숫자는 뭐 숫자가 정도가 아니라 존재감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는 35개 지방의료원이 있지만 300병상도 안 되는 병원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광역시에 몇 개 정도가 그 이상이 되지만 그 인력 같은 거는 더구나 거기에 또 터무니없이 못 미치게 작습니다. 즉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소위 종합병원으로서의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도 않고 예. 거기에 규모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정말 먼 것 같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이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K경제와 K방역 상위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의병들이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저희 역사 속에서 사실 뭐 관군도 역할이 있었겠지만 의병들이 국난을 극복한 사례도 많아서 말씀 듣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인구 대비 우리가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도 월등히 적고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였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죠. 예. 정말 그것은 아마 어떤 국민이든 어떤 시민이든 아마 그렇게 고마움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의료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최소한 국가가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공공병원들은 다 독립채산제거든요. 예. 자체적으로 이익을 내야 되는 이런 구조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제 그 열심히 하는 만큼 저희가 좀 어떤 보람 같은 거를 못 찾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공병원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의사가 없고 예. 또
수익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드리는 경비, 투입을 적게 하려니까 인력을 적게 써야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다 대폭 좀 개선을 해야만이. 그래서 이번에 그 공공의사제도인가요? 그것도 한번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예. 사실은 이제 의협에서 반대를 하고 학생들이 좀 반대를 해서 그때 논의가 되다가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공공병원에 좀 양질의 어떤 의료 인력들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예.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 자체가 민간이 거의 대부분 민간 의료 체계라면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이 실패한 지역인 중소도시 이하의 지역에 꼭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데, 과연 거기에 공공병원을 잘 지어놨을 때 누가 가겠냐라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어떤 것들도 충분히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에 일부 의료계 진료 거부 사태 때 한번 나온 주제이기도 한데, 이렇게 마련해놔도 올 의료진이 부족하다. 뭐 일각에서는 거액의 연봉을 주고도 원장님이나 좋은 의사를 못 데려온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우리 조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저희가 전국을 한번 통계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사 월급이 적지는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의사들이 일하는 것은 급여만을 가지고 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시스템 안에서 좋은 기자재로 최선의 의료를 좀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예. 그런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사회적인 진출을 할 때 그것이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다라면 저는 굳이 지방의 의료원을 거부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충족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예. 간호사들도 역시 3년 내 사직률이 충남 4개 의료원을 딱 보면 58%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보면 한 45% 조금 못 미치거든요. 전국보다도 충남이 훨씬 더 높아요. 서산이나 홍성이나 굉장히 이제 도시와 떨어져 있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충남에서는 이제 공공간호사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학교에서 장학금을 좀 지원을 하고 대신 졸업한 후에는 의료원에서 일정 기간 복무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는데, 그런 제도로 인해서 좀 간호사들이 장기 근속이 좀 되고 숙련도도 좀 높아지고 이러면 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양적으로 늘리는 거 굉장히 저도 환영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노인병원이 잘 지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동을 열 수 없는, 왜 간호사가 없어서 이런 문제를 좀 먼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얼핏 듣기에 우리나라가 아주 큰 나라도 아니라서 네. 홍성에도 이제 도청도 있고요. 네. 서산도 조금만 나가면 다 도해진데, 네. 글쎄요, 그 지금 말씀하신 주거라든가 교통 쪽 확충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도 그 연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뒤지지 않는다면 사회적인 인식이나 자기 만족 때문에 그렇게 이직률이 높을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건 좋은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교대 근무인 것 같습니다. 교대 근무가 가장 어렵고, 이거를 교대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수가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정말 메르스 이후에도 땜방식으로 잠깐 처리하는 것이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력을 정부에서 특별 방역 인력 내지는 이제 간호사들 지원을 하잖아요. 하루 일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의료원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과 임금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굉장히 심하고요. 또 하나는 이 의료원에서 계속 일했던 직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와서도 같이 잘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닙니다. 예. 저는 차라리 이런 땜빵식의 습관 말고 의료원에서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 원장님. 지방의료원의 인력 문제는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예. 농담 삼아서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들은 미운 오리 새끼라고 표현을 하는데, 쉽게 말해 우리 엄마도 미워하고
형제들도 미워하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을 빗대서 한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인력 문제,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가? 예. 의사들이 만만치 않은 연봉을 주는데도 왜 자꾸 떠나는가? 결국은 두 가지 요인이죠. 첫 번째는 우선 숫자가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의사나 간호사나 OECD 평균과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적어서 의사들 같으면 한 60% 남짓, 간호사들 같으면 아마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수가 부족한 측면이 있고. 공공의료 체계 아니 안에서 전체 전체로도요? 의료인 수가 적습니다. 네. 그 선진국을 가도 실제로 간호사들의 그 소위 장롱면허라고 하는 취업하지 않은 간호사 비율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여름에 OECD 대비 의료진이 적다라는 얘기가 한쪽에서 나왔고 그렇죠. 저 진료 거부 측에서는 네. 지금 있는 거 가지고 활용해라 이렇게 네. 부딪힌 거군요. 일단은 풀이 적고 두 번째로는 공공병원이 그럼 그 중에서도 더 열악한 이유는 이것도 역시 미운 오리 새끼 같이 예를 들면 민간 병원에는 병원 운영 자체가 수익이 나는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의사가 돈을 많이 벌면 급여를 2배를 줘서라도 모셔다가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예. 그 대신에 수익이 안 나는 과목은 당연히 문을 닫겠죠.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를 구할 수가 없으면 초임을 굉장히 높게 줍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안 올려주면 되죠. 그건 이제 그 병원의 경영 방침이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반면에 공공병원은 그게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수익이 안 나는 과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진료 과목이 있기 때문에 의사 수가 민간 병원하고 비해보면 훨씬 많은 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뭐 이분은 이렇게 주고 이분은 이렇게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키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참 어려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간호인력도 마찬가지고 초임을 높이 주다 보면은 오래 계셨던 분들을 같이 올려줘야 되는 이런 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상의 문제가 또 공공병원에서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되겠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병원 운영이 안정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 원영철 목사님이 독립재산제 얘기를 하셨는데 예. 지금 이게 사실은 정부가 세운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원 자체 책임 경영제, 독립재산제 이런 개념으로 예를 들면 전체 병원 운영비의 거의 90% 이상을 다 벌어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럼 10%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예. 그 10%가 굉장히 그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 같이 초창기에 환자가 갑자기 줄어들면 급여를 못 주는 일이 막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구조에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아마 의료진들의 별로 매력이 없는 그런 병원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공공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요? 예. 사실은 지금 의료인 부족, 특히 간호사 부족은 공공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의 문제고 이직률이나 이직률도 그 공공병원이 조금 더 심할 뿐이지 민간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참 그 이유를 저는 좀 다른 데서 좀 이게 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나라 그 의료 그 시장의 체계를 보면 대도시 집중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다가 대전 같은 경우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중이야 또. 그래서 KTX 이용자들을 보면 그 이용하는 목적이라고 하나요? 관광 다음으로 높은 게 의료, 그러니까 치료를 받기 위해서 KTX를 이용한다고 해요. 예. 지금 빅5, 빅4 병원이라고 하는 삼성, 현대, 서울대, 캐톨릭 이런 큰 병원들이 엄청나게 지금 병상수를 늘렸잖아요. 그리고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다 빨대로 이렇게 빨아가니까 당연히 대전 같은 경우도 의료인 간호사 인력이나 의사 인력이 서울로 다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조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 수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예. 기왕이면 의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영역 있잖아요.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공익적 요인들. 그래서 의료가 공공재냐, 공공가치재냐 이런 얘기 하던데 사실 공공재잖아요. 의료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의료 인력들 또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 대표님은 상임 대표님이시지만 목사신데 의사분 같으세요. 너무 이 대형 병원급이 있고 사실 이제 성형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영리가 잘 되는 인기 많은 개인 의원급들도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보니까 대전은 서울이랑 가까워서 관광 다음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많이 이동한다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BC 분석 이른바 비용 편익 분석을 해봤더니 들어가는 건 많고 수익이 없더라. 이 기준으로 그동안 많은 공공의료 체계가 예타 면제에서 탈락되곤 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로 그래도 각성이 되고 기준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그 적자를 메꾸거나 운영을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그만큼 연구 발전이 없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또 일각의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또 많은 국민들은 그렇기도 하지 이렇게 또 수긍을 하는 것 같아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일관적인 얘기입니다. 예. 공공병원이 이제 적자를 보는 원인을 어쨌든 그 방만한 운영 행태나 또는 자기 것만 챙기는 이런 그런 측면으로 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은 일부는 있지만 네네. 아니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원장을 지금 오래 하고 있지만은 제가 봐도 사실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일반 민간 조직이나 이런 데 비해서 뭐 그렇게 특별히 많다고 생각지는 않는 것이 예. 그 원인이 이게 의료원의 어떤 직원들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자식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는 거는 그 부모 탓도 있는 겁니다. 오늘 비유법을 많이 쓰시는 네, 그 부모는 정부죠. 정부나 시민인데 예를 들면 공공병원 중에서도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병원도 공공병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공공병원이고 네. 국립암센터도 공공병원입니다. 그러네요. 네. 거기가 뭐 방만하고 비효율적이고 수준 낮은 병원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국립암센터에 암 수술을 받으려고 줄 서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공공병원을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주고 해주면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비효율적일 리는 없다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것들은 뭐냐면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공공병원들 이게 도대체 아까도 미군놀이 새끼 얘기했지만 내가 뭔지를 모르는 정체성을 못 찾고 헤맬 수밖에 없는 이런 병원들을 볼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누구의 탓이냐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된 규모의 병원을 갖추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해주면 그런 비효율이 오히려 시민에게 봉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는 그것은 서로의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 많은 재정적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의사 인건비를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고 예. 또 신포괄 수가제라는 해서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공공병원의 시범 사업을 통해서 많이 올려준 측면이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걸 통해서 지금은 지방의료원의 거의 60% 이상이 흑자 전환을 이미 했어요. 그렇습니까? 예. 즉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거는 그 적자 뭐 이런 얘기는 넘기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도 60% 정도는 흑자를 내고 있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물이 많이 나게 하려면 일부러 마중물을 넣어서 펌프를 그럼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조 원장님 말씀에 좀 저 보태고 싶은 게 예. 공공병원은 흑자를 내서는 안 되죠. 아니 굳이 안 낼 이유는 뭡니까?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남으면 좋은 데 쓰면 되는 거 흑자라는 아니에요? 거는 정부의 그 보조금을 포함한 흑자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옛날같이 월급을 못 주고 이런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흑자를 내려고 하다 보면 돈 되는 의료만 해야 돼요. 정말 공공의료 기관이 해야 되는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을 제대로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손해, 적자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왜 이 적자란 말을 쓰냐면 적자란 말을 쓰지 말자. 이거는 보건소 하나 운영하는데 1년에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건소 보고 지금 적자 난다고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공병원이 혈세를 잡아먹는 기관이 아니라 그 지역 아니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건 필요 경비인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걸 적자니 흑자니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국가가 제대로 공공보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거기는 좀 제대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좀 거기에 나타나는 약간의 좀 부정적인 조직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지. 자꾸 이게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러면 저는 좀 이렇게 묻고 싶어요. 늘 가난한 사람들이나 좀 자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IMF나 지금 항상 얼마 전에도 지금 뭐죠 금융 지식 공유제인가 그 이윤 공유제인가 뭐 이익 공유제 그 얘기가 나오듯이 IMF 직후에 엄청난 혈세가 은행들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도덕적 해이 아닌가요? 왜
왜 약자들에게만 정말 국가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에만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잣대를 대는지 저는 이걸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적자 얘기 나오면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예. 의료원이 무슨 수익을 엄청 낼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우리 원영철 대표님 말씀대로 흑자를 너무 많이 내도 문제인 거예요. 진료를 너무 과잉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예. 거꾸로 이제 적자에 대해서 우리 착한 적자 얘기하잖아요. 그 적자에 대한 그 단어에 굉장히 직원들이 예민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1년마다 이렇게 임금 협상을 하는데 그 임금 인상분을 1년치를 사실은 다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게는 몇 달치 내지는 1년치까지 매년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임금 수준이 낮은 데다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적자의 폭을 인건비를 줄여서 이렇게 낮추려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전 네. 국민들에게 어떠한 논점이 있고 네. 그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너무 양해 좋은 것 같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충분히 또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대전시에서 뭐 각종 BTL, BA로의 방식이 아닌 민간 투자 방식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의 재정 사업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우리 원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국가의 공공사업 대부분이 BTL 방식 민자유치 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나는 것들은 그래도 민자유치 사업이 일정 정도 뭐 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건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빚을 갚으면 되니까 빚을 내서 이게 민자유치라는 게 국가를 상대로 민간 자본이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잖아요. 나 그래서 이자율도 다른 은행 시중 금리보다도 훨씬 높더라고요. BTL 민자유치 사업들이 보면. 근데 그래서 야 이게 또 다른 자본이 국가를 상대로 정말 황금알을 빼먹듯이 하는 이런 사업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대전시가 흑자를 낼 수 없는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된 공공의료를 실현하면 실현하는 만큼 이 적자란 말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경비가 부족해지는 그런 의료원에게 BTL 방식을 적용한다라면 처음부터 엄청난 빚을 떠안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빚을 떠안은 그 기관이 그 빚의 부담 때문에 이자도 갚아야 되죠. 원금도 갚아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공공의료를 제대로 펼칠 수 있겠냐. 근데 우리나라 그 전반적인 어떤 공공사업 자체가 BTL 방식이 아니면 예타 자체를 신청할 수 없으니 예. 어쩔 수 없이 BTL 방식으로 갔다라면 이제는 예타가 면제됐으니 대전시에서 그러면 BTL이 아닌 시가 직접 재정을 투자하겠다. 이건 정말 좋은 방식이고요. 앞으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이 공공사업에서 이익이 나지 않는 공공의료와 같은 아까 조 원장님 말씀한 학교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재정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경찰서가 치안 서비스를 하는 국가기관이듯이 네, 예. 이 공공의료원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기관으로 그렇죠. 개념을 잡아야 된다는 예, 말씀을 맞습니다. 계속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 본부장님 대전의료원 건립에 1,315억인데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이 되면 국비가 431억 원, 시비가 8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어쨌든 발표는 지금 직접 투자 방식으로 재정 사업으로 운영하기로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저희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본부에서 대전시를 칭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저희의 이제 성명서도 좀 환영하는 성명서도 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직접 투자를 하면 당장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은 한 20년 정도 운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인 대전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예. 직접 투자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제 대전 시립노인병원처럼 여기는 직접 투자해서 설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같이 우리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 직접 이렇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병상을 비우고 전담병으로 만들고 이렇게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직접 투자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정부가 지난 연말 내놓은 공공의료 체계 방안에 아까 말한 세 곳의 지방의료원
그 예타 면제가 나왔고요. 또 2025년까지 공공병원을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000개 이상 확보하겠다 이런 발표를 냈는데 당연히 의료진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입장이신데 아까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몇 가지 이렇게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착실히 잘 진행이 되려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예. 지금 20개 말씀하셨는데 사실 20개를 지금 새로 짓겠다고 한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세 개를 꿈이죠, 예, 세 개를 겨우 짓고 나머지 이제 9개인가 몇 개 정도는 아마 이제 기존에 있는 병원들을 신축 이전하거나 증축을 시키거나 이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공공의료 발전 종합계획에서 이미 그 역에 대한 기본적인 논리들은 개발해 놓은 상태인데 예. 그것이 거의 뭐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실은 진도가 안 나가서 모두를 답답해했는데 늦었지만 작년 12월 13일 날 이제 그 계획이 해서 환영은 합니다만은 사실 공공의료라는 개념에서 보고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게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가 공공병원을 숫자를 늘리겠다고 한 방침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비한다면 너무 미약한 거죠. 그 최소한 전국의 광역단체별로 또는 지자체별로 하나 정도의 공공병원을 하겠다는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예. 그럼 일단 2025년까지는 요것만 하겠다 이렇게 나와줬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제한적인 정책이 나와서 사실 우려가 많고 또 하나는 그거조차도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사실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재정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예서 뭐 옛날 참여정부 때는 뭐 4조 3천억 원을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공공병원을 20-30%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면 그럼 15년 전이니까 물가 상승률만 봐도 지금 뭐 10조가 나와도 부족한 판인데 예.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재정이 뭐 550조 뭐 이렇게 엄청난 재정이 들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보는 손해가 뭐 100조 단위가 넘어갈 거라고 지금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공공의료를 강화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훨씬 크거든요. 예. 그렇다면 정부가 조금 더 크고 진취적이고 멀리 보는 100년 대계로서의 계획을 한 번쯤 발표하고 진행을 시켜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환영 반, 우려 반 이런 심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요즘에 또 뭐 일각에서 나라 국간 살림을 기재부에서 하다 보니까 기재부의 나라냐 풀 것 있으면 풀어라 이런 또 요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거치면서 국민들의 이 공공의료 체계 확대 강화, 양적 질적 확대 방안은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금방 조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도 반은 있습니다. 재정적인 것,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인력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2025년이면 21대 국회에서도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았고요. 또 내년에 있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텐데 각 후보들의 공약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어쨌든 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이때 지금 말한 것이 반영이 돼야지 현실성이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예. 예.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의료진 출신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반영되는 그 통로가 없나요? 일단 뭐 제가 좀 만나봐도 다들 답답해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차피 재정 당국이 당연히 그렇게 역할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아까 해방 이후 얘기했지만은 지금 거의 뭐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한 번도 이런 계획이 없었다고 치면 이제는 좀 더 뭔가 통 큰 계획이 나와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개별 의원님들이나 보건복지부 담당자들은 사실은 좋은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대전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좀 칭찬도 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이 빨리 입안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국민들이 또 각 지방 국립대에 있는 의대 또 지방 국립병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의 지방의료원과의 상관관계 어떻게 협조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하세요. 우리 조 본부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충남에 4개 의료원이 있지만 여기서는 경증 환자만 볼 수 있습니다. 중증 환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증 환자들은 천안에 있는 단국대학교 병원으로 민간병원이긴 하지만 공공적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대전도 역시나 4개 의료원에서 경증 환자를 보고 있고 예. 중증 환자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중증도에 맞춰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중증 환자 병상이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국립대학교 병원에만 계속 맡겨놓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을지대학교 병원, 건양대병원 병상 확보를 하라고 아마 대전시에서 다 해놨을 것 같고 건양대병원도 확보를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입원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더 해야 될 것 같고 국립대병원에 쏠리다 보니 여기에 있는 의료진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네. 지원 인력들이 와도 여기에서 일했던 경험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보조 정도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숙련된 간호사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숙가로 인한 땜빵식이 아닌 장기 근속을 유도하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줘야 되고 민간 병원과도 협력을 해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 총선 때가 되면 뭐 문화 대통령이 되겠다,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예산 얼마를 확보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오는데 아마 이번 집단 감염병 사태를 전 세계적으로 겪으면서 이 정치권에서 의료 대통령, 건강 대통령, 건강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공약을 확실히 내세우시면 국민들에게 그 표심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대전의료는 2026년에 우리 지역으로는 낙후로 꼽혔던 대전 동구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아직도 5년이나 남았지만 5년이라는 소중한 기간을 아주 실속 있게 쓰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 의료진들 어떤 노력들과 관심이 필요할지 세 분의 마지막 총평을 듣겠습니다. 원 대표님. 예, 저는 무엇보다도 예타가 면제되고 그 시재정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는 것 이거 참 너무나 반갑고요. 또 시민들에게 참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나의 병원, 예. 정말 시민들에 의해서 시민들을 위한 병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료는 전문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목사거든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살 권리, 그건 국가가 보장해줘야 되고 또 국가에게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을 잘 실현할 수 있는 공공병원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 그럴 때만이 대전의료원이 정말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병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목이 메이셨어요. 네, 건강권을 강조해 주신 우리 원 대표님이셨습니다. 조 원장님.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셔서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복지는 투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아까도 적자나 흑자나 이런 얘기도 나왔고 공공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금 초고령 사회로 빨리 진입하고 있고 보건의료비, 즉 국민 전체 의료비가 OECD 평균의 3배 속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의료 인력은 또 60%밖에 되지 않는데 같은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초고령 사회와 양극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제가 보면 재난적 상황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도 보면 이 보건의료비를 어느 정도 범주 내에서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현재와 같은 사적 의료 시장에 맡겨놔서는 그 무한 이윤 동기를 제어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무리 비급여를 없애도 또 다른 비급여를 만들어야 되는지 풍선 효과 같은 것이 있어서 심지어는 미국 같은 그 철저한 자본주의 국가 자체도 지금 보건의료비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긴 물론 우리보다 훨씬 많은 돈을 쓰고 있긴 하지만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것이 예. 결국은 시 재정을 좀 더 효율적이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만들어지기로 한 대전의료원은 아주 모범적이고 또 재정 사업으로 하게 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봐서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병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박수를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대전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기 때문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알고 있었는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아, 네. 조 부장님. 네. 공공병원의 바람직한 방향은 적자, 흑자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되 또 운영이나 그리고 시설 투자, 인력 확충 등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대전의료원
또 보건의료 인력들이 일하고 싶은 병원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역이 어디든 이런 것을 떠나서 대전 시민 모두가 건강한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분의 고견 잘 들었고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전 공공의료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노정열의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